김영우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를 멀리서나마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 내용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합니다. 김영우 의원과 저는 인연의 깊이도 깊지만 닮은 점도 많습니다. 김 의원도 나의 어린 시절과 같이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책에 등굣길에 누런 점퍼를 입고 긴 빗자루로 거리를 쓸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친구들이 볼까 싶어 다른 길로 학교를 가곤 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다니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던 그의 모습이 나의 어린 시절과 닮았습니다. 저 역시 여학교 골목에서 뻥튀기를 파는 것이 창피해서 한겨울에도 커다란 밀짚 모자를 눌러 썼다가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났던 소심하고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난은 그를 강인하게 했고 젊은 나이에 18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졌던 마음의 빚은 아버지의 어머니처럼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이 되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돈과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꿈 역시 저와 닮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고 열심히 원 없이 일했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3번 내리 당선되며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고 또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확고한 국가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일의 보람을 느끼며 삶의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다시 한번 김영우 의원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대독.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축전 두 분이 계셔서 축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 국회의원 귀하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합니다. 이 행사가 의원님의 사진과 글을 통해 걸어온 길을 공유 공감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대문 발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드림.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전 국회의원 김영우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국회 부의장 심재철 드림. 고맙습니다. 네, 이제 또 축사를 또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훌륭한 인성을 보이는 분인데요. 제가 참 아끼는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정계에 입문한 후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 험난한 정치판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이른바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참 김영우 덕다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동대문구 출마를 준비한다는 얘기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나는 왜 나를 포독했는가, 이 책에 4년 전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얻은 값진 교훈,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등 우리 김영우 후배님 정치 철학과 소신이 담겨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 그 뜻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우리 김영우 의원님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상식과 품격이 있는 정치, 국민들께는 박수를 받는 정치 만드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대문구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김영우 앞날을 응원하면서 서울시도 동대문구의 발전과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5선 국회의원이셨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8, 9년 전인 19대 국회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했던 정의화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뵙고 축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부산에 살면서 일정 때문에 현장에 가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은 저와 같이 의정 활동을 한 후배 의원으로서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아우와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어릴 때 포천에서 그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그 동대문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경희 중고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경희 중고등학교를 나온 그러한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통 땡땡땡 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렇게 그 땡땡땡이 이런 겁니다.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도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인간이 된다는 그 기본은 그 자질이 인성이 맑고 곱고 제대로 다져진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김영우 의원이 그런 사람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이었고 또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인데 제가 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축사를 통해서 우리 김영우 의원이 그 훌륭한 꿈을 달성하게 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김영우 의원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축사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5선 의원이시죠.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정진석 의원님의 축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진석입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저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직속 후보이고 또 저와 같이 언론인 출신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난하게 4선이 될 것으로 다들 봤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의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셨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선당 후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정치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시고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우 전 의원님의 능력은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해내실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축하 메시지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참석하신 몇몇 분의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장정득 전 경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축사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벅대지 않으려고 몇 자 적어봤습니다. 봄날처럼 따스한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먼저 영원한 우리 편 제18대, 19대, 20대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호 의원의 인생과 정치관이 녹아있는 나는 왜 나를 크롭했는가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호 의원이 개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장종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윤정 김의원께서 축사를 부탁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질풍노도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학급 반임으로 형처럼 또는 삼촌처럼 잘 지도해 주셔서 소중한 꿈을 꾸며 희망을 키워갈 수 있었고, 또한 남다른 교육 열정과 사명감으로 교장 교감을 역임하신 은사님이시기에 가장 먼저 축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부족성이 많고 혹여 행사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지만 감히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거의 평생을 학생 교육에 매진하다 퇴직하였기에 다른 분야에는 지식이 일치합니다. 하여 김 의원의 학창시절 교육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김영호 학생은 짙은 눈썹에 눈빛이 초롱초롱한 패기와 자신감 넘치는 반듯한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포천에서 경희중학교로 전학하여 누나와 학교 인근에서 또 작은 방의 자취방에서 공부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학업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예체능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였고 또 합창 활동을 하면서 그 노래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HR 홈룸 시간에는 자신의 의사를 그부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지도력으로 1학년 3학년 때는 학급 반장을 맡아 활동하여 모범학도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김의원이 졸업한 경희고등학교는 나름 명문사립고등학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파워 엘리트들을 많이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정재계, 법조계, 언론문화계, 예체능계 등 사회 곳곳에 경영의 지도자들이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영호 의원은 국토를 중수하고 사대강과 제주의 산과들을 자신도로 여행하면서 여러 층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느끼면서 새로운 후연제기를 키우고 돌아왔습니다. 삼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호 의원이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학창시절을 보낸 동대문 갑에서 그 꿈을 새로 펼치고자 일어섰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김영호 의원은 합리적 계획 보수의 정치인입니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할 말하는 소신 정치인입니다. 상식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입니다. 의정활동이 풍부한 정치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이 바로 김영호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나는 왜 나를 거듭했는가 출판기념회를 축하하며 김 의원의 앞날에 영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장종특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감개가 무량하실 겁니다. 호찔찔이 김영호 전 의원이 이제 자랑스러운 제자가 돼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더욱더 자랑스러우실 텐데요. 한 번만 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법 때문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발언에 조금씩 걱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요, 소개가 따로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재호 전 의원님의 축하 말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치인이 되거나 남의 좀 지도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학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두 번째는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식과 덕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에서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 지도자가 되는데 중요한 길이고, 또 자기를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김명호 의원은 3번 국회의원하고 불출마해서 한 4년도 안에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정치가 제대로 했는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4년도 안에 충분히 저는 반성하고 성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하고는 오랜 인연입니다. 2007년, 6년, 7년에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때 같이 캠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명호 의원이 장점, 단점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3번 하고 쉬었기 때문에 그 쉬는 동안에 아주 갑자기 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이 선거법이나요? 뭐 찍어주라는 건 아니고 저런 사람이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류익전 통일부 장관님의 축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오익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 책을 내는데 그 책 이름이 나는 왜 나를 크로프했는가 라고 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출마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팠던 만큼 그가 다시 책을 내고 일어서겠다고 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김 의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우선 드리고, 제가 물러난 후에 시골에 사는 자유인입니다만은 이런 자리에서 김 의원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06년도에 국제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명박 후보의 정책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졌지만은 사실 일은 정책국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했던 김영우 전 의원이 했습니다. 이 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대부분은 김영우의 손끝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근 20년 세월을 김영우 전 의원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김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출판의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김 의원은 꿈이 있는 정책 전문가입니다. 저 사람은 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꿈을 쫓아가는, 그리고 그 꿈이 아무리 멀어 보여도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사는 꿈을 쫓는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정책은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가 기자로서 갈고 닦은 전문성과 또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식견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판에 의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몇이 있다면 그중 앞줄에 김영우 의원이 있을 겁니다. 김영우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낌 없이 말하고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던 선거를 버리고 스스로를 컷오프하고 나섰을 때 그때 그의 의로움이 빛났던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한결같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해관계를 따라 얽매이지 않고 또 권력에 엎드리지 않고 여론에 굴하지 않는 그런 매우 인간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김영우 의원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하고 차 한잔을 하고 나면은 저 자신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김 의원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김영우 의원의 부인도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김수정 기자 잠깐 일어서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제가 김영우 의원과는 별도로 아는 기자인데 필명이 크리스탈 김입니다. 크리스탈, 수정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분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부부가 우리 사회의 지식인의 대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늘 든든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김영우 의원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 가진 꿈, 그의 경륜, 그의 깨끗함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앞으로 변화시키는데 반드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김 의원의 친구분들 그의 꿈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익정 통일부 장관님의 축사였습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의 전 의원의 낭만보수 김영우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김영우 전 의원에 대한 끝나지 않는 사랑을 모두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축사를 하실 분들이 몇 분 좀 더 계십니다. 그래서 축사를 조금만 좀 줄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축사가 얼마나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민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삿날입니다. 이삿짐 빼다가 아내한테 욕먹을 각오로 잠깐만 나갔다 올게 하고 왔는데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랑은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워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오셨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김영우 의원님이랑 그렇게 깊은 인간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김영우 의원님께 참 많은 마음의 빚을 안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 낭만보수라는 표현들 굉장히 좀 익숙치 않을 텐데요. 정치권에서 조금 다른 보수하면 합리적인 보수, 개혁 보수 이렇게 참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낭만보수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요즘 국민의힘 보시면 가슴이 좀 답답하다, 수도권 전체 보면서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정치적 선택을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우리 보수에 대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감성적으로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아마 대한민국 정치권의 거의 유일한 낭만 보수를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지난번 총선 제 말에 맞추면 생각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본인 스스로를 컷오프했다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희생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의힘 혁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수많은 뉴스의 중심에 바로 희생이 있었고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림있게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 사람의 정치적 결정이 전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일원으로서 김영우 의원님이 가끔 라디오에 나가거나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박수 치면서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년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경희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우리 김영우 의원님 계시고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난 다음 경희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8년째 지금 경희대 교수를 하고 있어서 경희대학교를 빼고 나면 제 인생에 남는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동대문은 누가 뭐래도 경희 가족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동네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경희와 인연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출판 기념을 한다고 축하해주기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정치기보다는 김영우 의원님의 멋진 낭만적인 미래를 다 함께 응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님의 축사였습니다. 이삿짐도 싸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님의 또 축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특별한 친구 김영우 의원 출판기념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동대문구가 저한테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길렀던 곳이 바로 청량리 미주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또 신혼 초에 제 동생과 같이 살았는데 경희 한의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특별한 이 장소가
또 제 특별한 친구가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김영우 의원 사실 저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바로 소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 지점일 때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희생하고 국가의 이익을 선택하는 정말 보기 드문 소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보통 말은 쉽죠. 근데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제목이 말해주는 그대로 자기의 말을 정말 100%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보기 흔치 않은 사람이 바로 김영우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김영우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또 국민 통합입니다. 아마도 오늘 그 책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진심이 담긴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정말 한 달 만에 썼다고 해서 제가 약간 놀랐습니다. 저 미리 좀 봤는데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충실한 내용들,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본인의 그런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그대로 묻어나 있는 이 출판 기념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마음먹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의 축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님의 또 축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하고 김영우 의원 인연 때문에 불러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우 의원님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시고 많은 분들이 제 청와대 정부 들어갈 때 저하고 둘이는 그냥 바로 출마를 선택해서 18대 국회로 들어와서 같이 당선을 했는데 저는 20대 재선하고 20대 때 강제로 컷오프 돼가지고 4년을 쉬었고 김영우 의원은 스스로 컷오프해서 4년을 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같이 일할 때부터 저는 처음 만날 때부터 참 저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늘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말씀 중에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는 것이 김 의원하고 나하고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저나 김 의원이나 가난한 어린 시절 그리고 평생 그 가난하게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이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 친척 친지들의 삶의 짐까지도 다 지고 저는 그걸 슬픈 당나귀라고 표현하는데 슬픈 당나귀처럼 인생 여정을 가는 너무 짐이 무거운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뭐 생긴 것도 제가 약간 못생겼지만 비슷하고 이미지도 비슷하고 뭘 탁 던져주면 이야기해보면 생각도 똑같고 결론도 거의 비슷하고 말하는 투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얼굴만 제가 조금만 잘생겼으면 누가 형제라고 해도 믿을 그런 정말 정치권의 동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김영우 의원은 저는 마음속에서 늘 형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동생으로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동지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삼성까지 잘하시고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될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될 그 사선 문득에서 갑자기 스스로 그만두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지 못했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최재형 의원님 그 혁신위원장 하실 때 제가 부위원장 하면서 혁신위 안으로 한 지역에서 3선을 하신 분, 12년을 연이어서 국회의원 하신 분들은 4선이 되면 이제부터는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당의 지도자, 또 국회의 지도자, 정치의 지도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쉬고 재충전해서 다시 복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걸 제도화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에 소중한 세월이 김영우 의원께서 자기 충전하고 또 와신 상담하고 권투 중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4선 사선을 빼고 일을 다시 하시게 되면 당과 국회와 나라의 지도자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온 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 같은 분이 정치를 하면은 나라는 더 맑아질 거고 바르게 될 거고 정직하게 될 거고 깨끗하게 될 거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될 겁니다. 엉뚱한데 국력이 소모되지 않고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배지만 옷자락을 저도 부에 잡고 뒤에서 쫓아가서 그 큰일에 같이 할 기회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또 박정화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갑 출신의 지금 국회의원 수석대리를 맡고 있는 박정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영원한 우리 편 김영우가 아니라 영원한 내 친구 김영우의 출판 기념회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우가 쭉 우리 무정을 매주면서 지나오면서 당황스럽게 한 게 여러 번 있지만 크게 3번 저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은 2008년도 초반인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선거 끝나고 우리 유익 실장님 모시고 청와대 가서 열심히 우리 정부를 만들어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하얗게 온 날 삼청동에 가서 보자고 하더니 정아야 나는 출마를 해야겠다 이러더니 가서 딱 당선이 돼갖고 오더라고요. 그때 한번 놀랐어요. 두 번째는 4년 전인가요? 우리 오늘 책 제목과 관련된 것 같아요. 나는 왜 나를 스스로 컷오프했는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김영우라는 멋진 의원이 갑자기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저를 또 놀라게 했습니다. 책 쓰겠다고 한 달밖에 생각 안 했다는데 이렇게 훌륭한 책을 그리고 동대문 구석구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서 출판기념회 하는 것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영원한 우리 편 김영우, 영원한 내 친구 김영우가 쓴 나는 왜 나를 컷오프 했는가를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윤희숙 전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임은동에서 태어났고요. 그 경희대학교 앞에서 쭉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4남매인데 4남매가 다 경희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제가 동네 오빠 행사에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동네 오빠가 그 원고를 보내주시면서 저 축사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열심히 봤는데 이 자신이 어떤 정치인인지를 그 굉장히 솔직하게 그 써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보통 삼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하면 꽃이라 그러거든요. 막 배 내밀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국방위원장 하시면서 여당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냐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당에서 당론으로 못하게 하는데 혼자 고집해서 국방위원장실에 뭐 감금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들이 전화해서 너 혼자 정치하냐 뭐 오만 욕을 하는데 본인의 당시 신념이 지금 상황이 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당하고 맞서서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일리어 고모님께서 정치인은 학식과 덕성과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요즘처럼 정치가 혼탁했던 적이 있을까? 왜 혼탁하냐고 느끼냐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정당 지지자들이 학식과 덕망과 인맥을 가진 사람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만큼 야비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가끔씩 이렇게 좀 옳은 얘기, 쓴소리 이런 거 하면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화를 내세요. 상대방은 저렇게 야비하고 규칙 하나도 안 지키는데 너 혼자 잘났냐 이러고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치를 바라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민주당 지지자도 30%, 국민의힘 지지자도 30%, 각자 아무리 열심히 투표해봤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의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큰 애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상대만큼 야비하고 상대만큼 억지 부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당이 똑같네. 나은 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혼탁한 시대일수록 뭔가 빛을 보여주는 우리는 적어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야비하게 말을 하더라도 항상 앞이 어디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고민하는 사람이죠. 아까 우리 고모님께서 성찰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 지지자들은 우리 정치인들이 뭔가 큰 전투병이었으면 좋겠고 돌격병이었으면 좋겠고 패거리 안에 그냥 하나의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맞는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 위원장실에 혼자 갇혀서 화장실도 못 가서 방에서 지저분한 짓을 하셨던 그런 고민.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정신이 그거예요. 우리 헌법 정신은 국회의원은 누구의 졸병도 아니고 그냥 패거리의 일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 헌법기관이라는 뜻은 아무에게도 용인받거나 허락받거나 뭐 수긍을 받을 필요가 없이 본인의 고민을 통해서 본인이 앞길을 개척하고 그 앞길
앞길이 나라의 앞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할 사람이 바로 바른 정치인이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흔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처럼 지금 아직도 젊으신데 더 젊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혼탁한 이 정치를 좀 더 맑고 밝게 만들 그런 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오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호식 위원님은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몇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훈 4.19 혁명 공로자회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차례도 없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도 이 자리에 거물들이 많아갖고 이게 제 차례는 안 온다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 끼워줘서 영광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겨울답지 않게 따스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따스하면 꽃이 피지 않습니까? 꽃이 피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책을 쓴 김영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기 이재호 의원 계신데 MB맨들이 여기 많이 왔는데 저도 이 의원하고 같이 63동제 이 의원이 중앙회장을 하고 제가 서울지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MB를 대통령 탄핵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는 워낙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동대문 구의 희망이요. 또한 우리 동대문과 바라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40만 주민을 얼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얼만큼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느냐, 얼만큼 우리 주민에게 희망을 주느냐, 그리고 참 일꾼이냐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적성에 딱 맞는 분이 아마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하는 김영우 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김영우 씨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리고 우리 주민은 김영우로 인해서 꿈을 가집시다. 그런 좋은 자리가 오늘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축하드리고 오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동대문을 강력협의위원장님이시죠. 김경진 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형 의원님도 축사를 안 하고 가셨는데 축사를 군번도 아닌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영우 위원님은 제가 학교로는 선배입니다. 근데 선수로는 저는 국회의원 4번 출마했고 딱 한 번 됐고요. 김영우 의원님은 3번 됐으니까 내년 국회의원을 같이 뛰고 있는데 김영우 위원장님을 보고 있으면 항상 선배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요새 되게 나라 걱정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도 장성이거든요. 시골에 가면 쑥대밭입니다.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장성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여기 동대문은 참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가 각 동별로 3만 몇천 명씩 인구가 균등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서울 동대문을 제외하고요. 수도권을 벗어나면 전라도 광주 광역시만 가도 불과 5년 사이에 인구가 한 10만 명 이상이 빠졌습니다. 성당에 가보면요. 65세 된 어르신들 신자 수가 70%가 넘어갑니다. 제가 보기에 성당 앞으로 10년 내에 반절, 아마 3분의 2가 줄어야 될 겁니다. 다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김영우 의원님도 지난 4년 동안 자전거 열심히 타셨다 그랬는데 저도 떨어지고 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전거 무진장 탔습니다. 자전거 무진장 탔는데 20대 국회 때 제 광주 북구 옆에 전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공대를 가보면 실험실이 아예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냐? 학생이 없으니까요. 연구는 석사과정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애들 숫자도 적거니와 거기다 대한민국이 경제력, 국력이 좋아지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똑똑한 애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버립니다. 가서 안 돌아옵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연대나 뭐 고대나 여기 경희대, 이 동네 주력인 경희대 나온 학생들이요. 대학원 과정을 또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안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좋은 애들은 어느 시점부터 외국 나가서 아예 안 돌아오고 태어나는 숫자도 적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더 혼란스러운 것은 물론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가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도라 영화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자력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갑자기 탈원전으로 정책이 180도 선회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바꿔놨습니다. 올해 예산에 다시 원자력 관련된 예산 1,800억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자석 나침반처럼 180도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정신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는 나라가 더 망하게 됩니다. 방향이 없이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려야 되냐. 여기 나는 왜 나를 컷오프했을까? 저건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내가 가진 신념에 따라서 정치를 하겠으며 내가 틀렸으면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자세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표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올바름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 표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세계에 들어와야 그나마 당파색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정책에 어떤 일관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뽑아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러면 선거법에 걸린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자기의 소신을 확고하게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자세. 제가 검사 생활을 한 10한 7, 8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갈지는 딱 보면 압니다. 한 등급 승진하고 나면 갑자기 목소리가 느릿느릿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한 자리 가는데 이미 마음이 그 벼슬자리에 취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갑자기 느릿느릿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로우 스피드로 승진한 다음부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벼슬자리에 취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김영우 위원장을 20대 국회를 같이 하면서 또 최근에 몇 번 만나보면서 저분의 인품은 분명히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분명히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얘기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축사를 딱 두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영일 전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시죠. 그래서 육군 중장 출신이십니다. 또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장광일 전 합참 전략본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 자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동대문 지역은 비교적 서울 지역에 서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서민의 애환과 그 삶의 궤적을 같이 했던 또 청년 시절의 꿈을 간직했던 그곳에서 다시 작년의 꿈을 펴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이 신인이 아니지만 신인다운 도전을 아름다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정말 위선과 가식이 넘치는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 김영우 저의 고등학교 후배는 적어도 성실과 진실과 그리고 노력의 아이콘으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신뢰를 할 수 있고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김영우 김영우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선을 했지만은 그 청년과 같은 꿈을 가지고 아직도 이 청년의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김영우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도록 다 함께 그의 꿈에 동참하는 오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대문 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은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이웃사촌이라서 김명우 전 의원님께서 선배님께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김용우 선배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웃사촌으로 오신다 그래서 좀 구글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4년밖에 안 된 정치 초년생이지만 저러한 용기를 내는 다선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때 초서는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리에 아주 오래전부터 김영우 선배를 알던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되고 감동받게 됩니다. 제가 초선입니다만 4년 동안 정치하면서 늘 질문했던 게 정치를 제가 왜 할까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선배님의 책의 목차에도 나는 어떤 정치인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걸 보면서 선배님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은 누구나 잘합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일관되게 꾸준하는 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김영우 선배라고 생각하고 초선 후배로서 그 길 함께 가겠다라고 또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도 괜찮겠습니까? 정치에 실망하지 않도록 함께 가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책 출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와주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